이번에 국세청에 부서가 하나 새로 생겼죠. 이름이 디지털자산 총괄과인데요. 중앙부처 부서 이름에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총괄 역할을 하는 부서는 이게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코인 세금을 거두려고 전담 조직을 정식으로 꾸렸다는 뉴스인 거고,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세금 걱정보다도 다른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요. 세금 뉴스에서 왜 갑자기 ETF가 나오는 건지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인된 사실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이순영 남부천 세무서장을 이 부서의 과장으로 임명했고요. 이번 달부터 부서 안에 팀을 3개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코인 과세, 그 준비라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1,300만 명이 코인 과세 대상권에 들어온다는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 계좌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얘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코인 세금은 2020년에 법이 만들어진 뒤로 시행 시점이 2023년, 25년, 그리고 27년까지 이렇게 3번이나 미뤄진 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도 미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되는 과정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부서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작년 12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이미 예고했던 계획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디지털 자산 총괄과를 만들겠다, 코인 거래 정보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남겼었고, 그리고 올해 3월달 그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 업체를 뽑는 입찰 공고가 나라 장터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요,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서 거래소들이 개인들의 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할 창고를 미리 짓는다는 거고, 이게 4월 달에는 부서가 일단 6개월짜리 임시 조직 형태로 설치가 됐고, 6월 말에 과장이 발령났고요. 7월인 지금 팀까지도 꾸려졌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원래 소득세과가 맡고 있었던 코인 과세 업무가 통째로 이 부서로 넘어오게 됐고요. 국세청은 세금 계산의 세부 규칙을 담은 고시를 올해 안에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식 부서가 아니라 임시 조직이라는 건데, 근데 이 임시 매장에 본사과장을 발령냈고요. 본사 업무까지도 통째로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건 접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뜻에 가깝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말로만 하고 있었던 예고가 지금 사람과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국세청이 이렇게까지도 시스템에 진심이 된 배경에는 사실 조금 창피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국세청이 세금 안 낸 사람에게서 압류해둔 코인 400만 개를 도둑맞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보도자료 사진에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 역할하는 문구가 그대로 찍혀 나간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국세청은 업비트, 비썸 같은 5대 거래소랑 협약을 맺었고, 다음 달 8월 완료를 목표로서 거래소랑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직통 전산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업료를 아주 비싸게 냈고요. 그만큼 빠르게 배우고 있는 셈이겠죠.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다가오는 내년, 그러니까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을 팔아가지고 번 돈과 빌려줘서 받은 돈에 세금이 붙습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기타 소득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월급이나 사업으로 번 돈과 합치지 않으면서 코인 수익만 따로 떼어가지고 계산한다는 뜻이고, 1년 동안 번 돈에서 250만 원까지 빼주고요.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합쳐서 총 22%를 매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어치 코인을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다면 번 돈이 1,000만 원이죠. 여기서 250만 원을 빼면은 75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월급처럼 미리 떼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아야지 신고를 빼먹은 사람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기사에 담긴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같은 날 나온 다른 발표에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7월 14일에 정부가 여러가지 부처 합동으로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코인 산업의 규칙을 세우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법인데, 그리고 하나 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현물 ETF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ETF가 뭐냐?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증권사 어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이 문이 열려야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고, 게다가 이 법은 원래 올해 초에 만들겠다고 했다가 일정이 밀렸던 건데 오늘 발표의 공식적인 과제로 다시 들어가면서 하반기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세금 거둘 조직을 만들었고요. 같은 날 다른 쪽에서는 큰 돈이 들어올 문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이 한 세트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장부조차 없는 시장에 나라가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을 들여보낼 수가 없거든요. 장부를 만드는 게 먼저고요. 그 장부가 바로 지금 국세청이 짓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금 뉴스는 뒤집어 보면은 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부가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48개 나라가 서명한 국제 약속인데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들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자라는 거고, 대한민국 거래소를 쓰는 외국인의 거래 내역은 그 사람의 나라로 보내주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은 한국 국세청이 받아옵니다. 실제로 국세청 집계 기준 봤을 때 작년에 신고된 해외 가상자산만 11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해외 거래소를 쓰는 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첫 번째 정보 교환이 2027년에 시행되는데요. 그때 주고받는 자료가 바로 2026년 올해 거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거래가 이미 그 첫 번째 교환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겠고, 세금이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 계산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물론 솔직히 한계도 짚고 가자면요. 해외 거래소가 본사를 둔 나라가 이 약속에 언제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 그물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방향성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이 그물은 지금 국경 밖으로 넓어지는 중이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있죠. 3번이나 미뤄졌던 코인 세금, 과연 이번에 정말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림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말이 아니라 실행이 움직이고 있죠. 조직이 생겼고 사람이 발령났고 시스템 입찰에 나랏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서 간의 업무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행정이 여기까지 굴러가면 되돌리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법대로 내년 1월달 시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이고, 세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측에서도 지난 5월달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었는데요. 방금 보신 국제 약속의 시간표가 올해랑 내년에 딱 맞춰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혼자 멈추기가 점점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론 변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식과의 형평성을 이유로서 과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다만 법을 없애려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의석 구도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예정대로 가면서 그 위에서 정치권 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지는 그림들 기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저는 이 세금을 시장의 입장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는 입장에서는 뼈아프지만요. 나라가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다는 건 이 시장을 정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리해주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되는 시장에만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 큰손들의 큰돈들입니다. 국세청 측에서 코인 과세 전담 부서랑 전산 시스템, 인력까지도 갖추게 되면서 내년 1월달 과세는 예고가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요. 같은 날 정부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랑 현물 ETF 추진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큰 돈을 들이기 위한 한 세트의 준비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분부터는 이미 나라 간의 정보 교환 대상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세청이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한 고시, 그러니까 세금 계산의 세부 규칙이 공개되는 날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숫자는 과연 뭐가 될까요? 그 정답은 고시가 나오는 순간 바로 정리해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리플을 내가 만약에 500원에 매수했다면 어땠을까? 160원 라인 최저점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다른 종목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이미 지나간 시장들에 대해서 이런 시장들을 기준으로서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시작할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당시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항상 1등과 꼴등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한 저점과 적당한 고점을 찾는 이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1에서 10 중에 항상 최저점인 1에 사가지고 최고점인 10에 팔려는 방법보다도 3에 매수해서 7이나 8 정도에 매도하는 이런 투자 습관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